안녕하세요. BJ 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은 수요일 오전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엔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그리고 따뜻하고 또 뽀송하게 기분 좋은 수요일 오전 시작하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최근에 그 경제보복 관련해서 정부에서의 조치와 더불어 각 기업, 대기업 총수들이 실제 일본행을 했다라고 해서 조금 이슈가 된 부분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과연 재계 총수들의 일본행 해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본 규제의 핵심 벗어난 현실성 떨어지는 시나리오다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 행위 그런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다라고 하는 지적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서 해법을 찾기 위해 방일한 가운데 현지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이 다양한 우회 경로로 소재를 수입하는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니혼 케이자이 신문은 이 부회장이 일본 거래처 기업 간부와 만나 일본 밖에 있는 해외 공장에서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를 출하하는 방식으로의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 일본에서의 수출은 수출 규제 금지 품목에 관련해서 90일 이상의 통상 리드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좀 우회해서 일본에서 생산을 받고 있는 그 일본의 타 지역의 공장으로부터 해외 공장으로부터 우회해서 받을 수 없는지라고 하는 방안을 가지고 모색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난 기사를 좀 제가 실제 화면을 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대한 수출 규제 삼성 거래처와 대응 협의를 논하러 갔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7일 방위를 했고요. 거래처와 관련 대응 협의를 하러 일본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런 방식이 검토되거나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공장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본사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규제하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만큼 일본 측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규제 자체의 의미가 말 그대로 규제나 제한이 아니라 현재 자체는 금수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조금 한국에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 역시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본 언론 매체 보도들의 공통된 이야기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은 재고를 최대한 쌓아두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또 이에 이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신동빈 회장이 최근 일본 행으로 출국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날짜의 기사였고요. 예정됐던 일정이긴 했으나 워낙 신동빈 회장이 일본 인맥이 넓고 또 아베와의 친분도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인맥이 넓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이나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성 이야기들이 좀 나누어진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일본과의 중간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가 조금은 주목되고 있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정됐던 일정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일본과 관계가 깊은 롯데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시점이 현재 많은 언론과 그리고 또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일본으로 출국을 했던 이야기를 좀 보도를 드렸었고요. 사실은 이 이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 7일 일본 경제보복 관련 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곳에 또 불참을 하고 예정됐던 일정을 진행할 만큼 롯데의 움직임에 많은 포커싱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롯데 얘기처럼 신 회장의 7월 일본 출장은 일단 정규정 일정으로 봐야 하긴 한다라고는 하지만 일본 기업 주주총회가 대개 6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7월에 롯데와 관계한 투자자 혹은 계열사 경영진과 회동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만 신 회장의 이번 출장은 여느 때와는 좀 다르다는 게 제게 공통된 시각이라고 하고요. 반일 감정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금 롯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최근에 자료를 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다시 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롯데는 우리나라 기업 중 일본과 가장 관계가 깊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제품에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곧 롯데와의 어떠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정기적인 출장이기는 하나 또 다른 미션과 어떤 해결 과제들을 가지고 간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포커싱이 되는지 이유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재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왔으나 사실상 이러한 일로 수출 규제에 관련한 한국 자체에서의 보이콧 운동을 통해서 롯데 기업 자체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제가 바로 뒤에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클로, 무인양품, 아사히 맥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판매되고 있는 맥주와 맥주 산업과 그리고 의류들인데요. 이 모든 것이 롯데가 실제로 한일 양국 모두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라고 합니다. 실제 유니클로는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과 롯데 쇼핑이 지분 투자한 합작사라고 하고요. 무인 양품 역시 일본 양품 계획과 롯데 쇼핑이 지분 투자해 만든 합작사입니다. 아사히 맥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아사히 맥주와 롯데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일 감정의 보이콧 운동이 일본 내에서만의 불매 운동을 통한 타격이 아니라 양국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롯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서 중간자적 역할 그리고 중간의 입장에 있는 롯데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완벽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양국의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서 한국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그리고 또 친분이 있는 아베 총리와의 어떤 그 적절한 교섭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한국의 상황을 좀 잘 전달을 해서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일본에 지금 가서 현재 여러 가지 수출 규제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재용 회장은 11일 정도까지 일본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좀 모색할 그런 스케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롯데와 관련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과연 어디까지 어떤 파장일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연 일본만의 타격일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영상의 마지막은 투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해외 선물 투자 관련해서 월 1000 이상 그리고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수익자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바로 저희 제임스 투자그룹에서 제임스 대표님께서 개발한 시스템과 매매 기법을 통해서 월 1000 이상 그리고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저희 정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 제임스 투자그룹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 보시면 저희 회원님께서 인증한 실계좌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허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누구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 제임스 투자그룹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한번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견문을 넓히고 또 문의사항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는 그러한 제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제임스 투자그룹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녹색창에 제임스 투자그룹 관련해서 검색을 하시면 왼쪽 창에 상단에 노출이 되고요. 쭉 왼쪽 카테고리 보시면 쪽에 VIP 트레이더 교육, VIP 스파르타 안내, VIP 수익 후기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회원 가입하지 않으셔도 실제 지금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이 끝나고 제임스 투자그룹에서 차분히 검색해서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정말인지 허는 아닌지 여러분들 검증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저희 정회원님들이 올려주신 본인의 계좌를 인증해주신 인증 후기를 좀 2건 정도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상에는 바로 좀 지나갔는데요. 저희 현자님이시고 프로 회원분이세요. 현자님께서 5월달에 수익 내신 부분을 청산손익과 순손익별로 해서 좀 확인을 해볼까 하고요. 네. 청산손익 5월 1일자 청산손익부터 보겠습니다. 청산손익 1130달러, 순손익 985.58달러, 5월 22일자 청산손익 6100달러, 순손익 6010.36달러 이렇게 해서 환산 들어가면 6,493만 444원으로 해서 실제 6,500만 원의 실수익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정혜연님이시고 지성님이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시고 실제 저희 제임스 대표님의 시스템, 매매 기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게 된 분의 실수익 계좌 인증까지 된 계좌와 그래프가 인증된 부분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계좌 보이시죠? 그래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상승 곡선, 바로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의 그래프입니다. 상승 곡선으로 꾸준히 수익이 차차 증가하고 있고요. 지선님 같은 경우 2019년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익 일자 올려주셨습니다. 청산손이 18,060달러, 순손이 17,606달러, 3월 8일 8,020달러 청산손익이고요. 순손익 7,606.4달러, 합치면 11만 8,338달러. 원화환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억 3,400만 원의 실수익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월 1000 이상 그리고 정해지신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그러시면 지금 바로 휴대폰 여시고요. 저희 제임스 대표님께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2758-3576번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 제임스 대표님께 문자를 BJ 나나 하시고요. 몇만 달러 수익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문자 주시면 저희 제임스 대표님께서 월 1000 프로젝트라는 단톡방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 선착순 문자 주시는 30분을 초대해서 해외 선물 투자 관련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좋은 사실은 저희 제임스 대표님께서 직접 교육까지 진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를 낚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는 해안을 가진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BJ 나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즐겁고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J 나나였습니다.